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2월 26일 장도 마감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양대지수 모두 다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물론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그래도 안전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5% 정도 빠져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1.28% 정도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수의 강한 반등을 좀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뭐 외국인들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비중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런 코로나 관련된 여파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낙폭을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런 대외 악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일단은 이번처럼 악재로 작용했던 거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지난 방송에서 이제 특징주로 뭐 웰크론이나 모나리자, 뭐 깨끗한 나라, 오공 같은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이런 마스크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오히려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테마가 형성이 되고 수급이 좀 몰리면서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이런 재료만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실 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 하락 반전하는 순간부터는 낙폭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늦게 들어가는 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만큼 재료로 올라가는 급등 종목들은 초반에 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매수를 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지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지난 방송 이후에도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죠. 자, 한번 주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뭐 웰크론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마스크 관련된 웰크론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지난주 목요일까지 급등을 하고 금요일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바로 밀리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부터 훨씬 더 낙폭을 늘려나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고 있는 중간에 만약에 타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올라타신 분들이라면 지금 손실 구간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손절을 확실하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웰크론이라든지 또 다른 종목도 볼게요. 자, 웰크론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모나리자도 있었죠. 모나리자 역시 동일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구조도 다르고요, 사업 구조도 다르고요, 재무 구조도 다른데 테마로 엮이면서 동일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모나리자도 웰크론과 비슷한 흐름 보였고요. 50은 좀 악재가 추가적으로 더 있었지만 역시나 뭐 고점 찍은 이후에 역시나 낙폭을 크게 늘리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동일한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깨끗한 나라까지만 볼게요. 자,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동일합니다. 지난 이제 1월달 말에 한번 급등 나온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하는 정고점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급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지금 봤던 이번 테마,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지금 아직 뭐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마무리된 건 아니잖아요, 이 리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올라갔다가 물론 급락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무너지면서 살만한 종목들이나 섹터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테마주가 아니면 어떤 걸 넣어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전체적인 플로우를 보세요. 자, 하락이 나옵니다. 대외 변수가 악재가 터지면서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죠. 빠지면서 일단은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몰리면서 이런 테마가 형성된 특정 섹터나 종목군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특정 종목들만 급등하게 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시장에서 소외를 받으면서 하락을 하겠죠. 자, 그런 후에 아무리 테마가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보통 재료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식에 뭐 계속 상승하는 주식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제한되는 순간부터 급락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나온 매물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지만 실적이 바탕이 되고 올해 지금 시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어떤 재료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로 다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테마가 형성됐던 종목들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시 갈아타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로 베팅되어 있던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높은, 즉 성장 모멘텀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업황이 좋은데 뭐 시설을 뭐 확충했다라거나 또는 뭐 신기술을 개발했다라거나 실적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다수의 종목들이 뭐 빠지긴 했지만 그 중에 또 올랐던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코인테크가 있었습니다. 자, 코인테크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사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가 종가 기준으로 거의 8% 가까이 올랐죠. 7.99%.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면서 사실 고점 기준으로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0.79%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코인테크는 제가 지난 방송, 마지막 방송을 아마 코인테크를 올려드렸었죠. 그쵸? 4일 전에 올려드렸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점 흔들리지 않고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코인테크의 장점이 뭘까요? 물론 기술력은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왔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테마주로 몰렸던 수급들이 이제 담기에 너무나도 안정적이면서 성장 가능성까지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인테크도 시장이 지금 오히려 밀리고 있는데도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정도 한번 볼게요. 자, 올랐던 종목들 보는 겁니다. 자, 뭐 NHN 뭘까요? NHN 대형주죠. NHN. 자, NHN도 오히려 지금 지수가 빠질 때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최근 있었던 낙폭들을 계속적으로 만회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낙폭을 오히려 지수는 빠지는데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재무 상태가 좋습니다. 물론 순이익은 조금 안 좋았는데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은 역시나 NHN도 4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이고요. 자,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 좋은 수준으로 성장폭을 보여왔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아쉽습니다. 뭐 일회성비용이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 오래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실적이 그래도 무난하고요. 거기다가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또 집중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자, 성장 모멘텀. NH는 정책적인 수혜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3월 달에 지금 웹보드 게임에서 10만원을 손실 보게 되면 게임하는 유저들이요. 그럼 24시간 동안 접속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제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3월 달에 풀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실적 성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초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NHN 같은 경우도 무난한 실적 발표에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계속적으로 반등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 한번 볼까요? 상하프론테크 한번 볼까요? 물론 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크게 반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지선을 확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뭐 재무 상태가 상당히 탄탄하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작년 대비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가 성장폭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역시나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 강하게 버티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오늘 조금 종목들 중에 좀 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코스맥스가 오늘 종목군들 중에 상당히 강한 편이었죠. 그리고 오히려 지수가 빠지고 있는 가운데 2월 달에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보여줬죠. 그쵸? 자, 우상향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무려 3.49% 정도, 사실 이 종목 치고는 굉장히 급등한 거죠. 그래서 왜 이랬느냐? 코스맥스도 한번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자, 코스맥스 역시나 물론 지금 매출액 좀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소폭 증가, 당기순이익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내에서는 상당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왔습니다. 코스맥스는 무슨 뭐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콜마인 BH와 같이 이런 화장품 OEM, ODM 거의 굉장히 탑 수준에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제품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주가 수준은 상당히 저점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빠지고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번 달에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조금 불안정하지만 이런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역시나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 또는 올해 성장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게 뭐 실적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성장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테마주에 기대고 올라타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런 실적 성장주 위주로 베팅하시는 게 좋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대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증시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테마주,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테마가 형성되면서 수급도 몰리겠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이번 상황을 보면 역시나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였습니다. 뭐 마스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저점을 다지면서 지수가 조금씩 반등 흐름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테마주에서 오히려 투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차익 매물들이 강하게 흘러나오면서 오히려 뒤늦게 올라타신 분들은 손실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실제 오늘 차트를 보시면서 보셨잖아요. 실적 성장주들을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를 이용하셔서 빠르게 종목 전환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주말입니다. 주말 이후에 또 확진자도 늘어난다거나 이런 대외 변수가 좀 더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월요일날 또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처럼요. 그래서 주말 전에 안정적인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것, 즉 테마주보다는 지금은 실적 성장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 갖고 있는 분들 물론 상승폭을 좀 열어 놓으셔야겠지만 손절가만 그래도 확실하게 지켜주는 매매로 일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코로나 관련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올라가는 종목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드실 텐데요. 조금 더 힘내시고요. 이제 좀 더 많이 저점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반등 나오면서 실적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만 조금 더 높이신다면 조금의 손실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요. 더욱더 좋은 종목들, 추천드릴 종목들도 찾아서 다음 컨텐츠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리얼스탁의 박재순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